이번에 선관위 이러한 이 부정 의혹,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이 오후 4시가 넘어서 사과 입장문을 내놓으면서 선관위가 제대로 후속 조치에 반영케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거든요. 대통령까지 나서니까 선관위 더 이상 이제 도망갈 구멍이 없는 거예요. 1차 성명을 냈을 때만 하더라도 미흡하다라고만 얘기했지 진정한 사과는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방금 전에 추가적인 입장문을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그야말로 좀 미안하다 이런 거죠. 그냥 평범하게 진짜 이 국민에게 죄송하다는 의미는 없었다라고 제가 비판을 한 바 있는데, 오늘 아침에 그러니까 9시 39분에 나왔고요. 지금 12시간여 만인 오후 오늘 밤 10시 1분에 두 번째 사과를 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후폭풍이 굉장히 거세지고 대통령까지도 오후 4시 53분에 유감을 표명하면서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하고 충분히 설명하라 이렇게 하니까 5시간 만에 이제 추가적인 그러한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입장문 여러분들께 이제 자세히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조목조목 이제 미흡했던 점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과의 입장문으로 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투표를 준비하는 측면에서의 부족했던 점, 그리고 환경적 측면에서 미흡했던 점, 그리고 투표 관리 측면에서 부실했던 점, 이 분야별로 나눠서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투표 준비 측면에서는 두 가지를 들고 있어요. 하나는 사전에 임시 기표소 투표 방법을 제대로 안내하지 못해서 선거인이 항의하거나 또는 투표를 거부하는 행위가 있었고, 두 번째로는요, 선거인이 기표한 투표지가 담긴 봉투를 바구니나 종이 가방과 같이 통일되지 않은 방법으로 투표소로 옮기는 이러한 물품 준비가 미흡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실직고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는요, 투표소가 협소해서 확진 선거인과 일반 선거인의 동선이 겹치는 점. 두 번째로는 일반 선거인의 투표가 종료된 후에도 시설 관리인의 거부로 확진자 투표를 투표소 안에서 진행하지 못했거나 또는 창고 등의 임시 기표소를 설치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라는 점을 또 반성한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고, 반성한다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그 다음에 투표 관리 측면에서는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는 확진 선거인에게 교부한 임시 기표소 봉투에 이미 기표된 투표지가 들어있거나 투표용지 뒷면에 선거인의 성명을 기재하거나 확진자의 사전 투표율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함으로써 선거인이 추운 날씨에 밖에서 장시간 대기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총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8가지를 예시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요, 여전히 이거는 미흡하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왜냐면요, 오늘 새벽에 오늘 아침에 제가 첫 방송으로 한 게 15가지 정도의 미흡하거나 부정의혹이 있거나 아니면 불법 의혹이 있는 점을 제가 전부 다 추려가지고 분석을 해 드렸는데, 제가 이 대목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제가 이렇게 15가지의 문제점, 불법, 부정과실, 그 다음에 부정관리, 부적절한 조치, 대응,
이런 것들을 지적했는데요. 그 유형별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분석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분석 방법, 이 논평의 큰 방향이 선관위가 해명한 거하고 거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기 쉽게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리려고 그런 유형별로 분석을 해 드리는데, 선관위도 제가 분석한 거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제 2차 성매물을 담았다. 이런 점에서도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을 좀 많이 봐주시고 또 널리 전파하고 공유하고 특히 젊은 자제분들에게 많이 권유해 주셔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제가 감히 드립니다. 그러면서요, 이 선관위 결론이 뭐냐? 무엇보다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투입할 수 없어서 직접 선거의 원칙이 침해됐다는 지적에 많은 국민이 실망하며 질책하고 계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이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각종 사고에 철저히 대비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며, 우리 위원회는 안정적인 선거 관리에 대한 국민의 믿음과 기대에 미치지 못한 것에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내일 말이죠. 이제 날이 새면 오늘이죠. 중앙선거위 전체 위원회에서 확진 선거인이 투표지를 직접 투표함에 넣는 방법을 포함한 대책을 결정해서 발표하겠다. 그러니까요, 지금 이 심야 2차 사과문에는 그야말로 사과문이네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환경적인 측면에서 잘못된 점, 투표 관리 측면에서 부실했던 점, 그 다음에 투표 준비하는 측면에서 제대로 준비를 못했던 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내일 아침에는 이러한 이 제기된 문제점에 대한 대응 보완 방책을 발표한다. 이러한 입장으로 되어 있어요. 아마도 지금 좀 날을 새고 있는 것 같아요. 날 새야죠. 그리고 노정이 반드시 사퇴를 받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언론 통향을 보면 말이죠. 민주당은 지금 우리 야권에서 제기하는 노정희 중앙선거위원장 사퇴론, 이것은 정치공세다, 그렇게 해서 선을 긋고 있는데 반드시 끝까지 밀어붙여야 됩니다. 반드시 밀어붙여야 돼요. 그리고 대법관이 왜 중앙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지 이것도 저는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이 대법관이 꼭 선관위원장을 겸임해야 될 명백한 사유, 이거를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 그리고요, 각 시도별로 선관위원장이 전부 다 이 판사들로 되어 있어요. 이 부장판사급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전면 바꿔버려야 돼요.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유럽 선진국들이 선관위원장은 어떤 사람들이 하는지 이것도 근본적으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를 갖다가 전부 사례 조사를 해가지고요, 대한민국의 선거관리 시스템 전체를 전부 다 뜯어 고치는 계기로 삼아야 되겠다. 이제 근본적으로 말이죠. 이렇게 이번 이 부정선거 의혹들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그리고 후속 대책을 강구하는 측면에서 끝낼 게 아니라, 왜 선관위원장은 비상임직으로 되어 있는데 대법관이 겸임하는지 이게 문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대법관이 중앙선관위원장을 하고 있는데 선관위원회에 있는 사무총장, 사실상 사무를 총지휘하는 컨트롤탑인데 이 또 사무총장도 장관급으로 되어 있어요. 대법관도 또 장관급. 이게 한 기관 안에 이게 있을 수 있는 행정조직의 체계냐, 이런 계급적 측면에서도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 말이죠. 단순하게 이렇게 정치적인 공방으로 옮겨가지 말고 선관위원회라고 하는 국가 조직을 전면 다 뜯어고치는 이 근본적 수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저는 판단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선관위가 지금 심야 사과문 그리고 이제 대책 문안을 만들었는데 이게 일회성으로 그치지 않도록 근본적인 선거관리 시스템 그리고 말이죠. 이 선거과 관련된 선거법 매년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데요. 선관위에 그야말로 일반 기업들에 대한 이 규제, 이 개혁도 굉장히 필요한데 선관위가 가지고 있는 선관위의 존재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지금 내가 부과하고 있는 여러 가지 현실에 맞지 않는 이 법적 제한 조치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거 과감하게 푸는 방법도 또 자제에 검토해야 되겠다. 그래서요. 선관위가 물론 감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감시 감독을 위한 권한을 갖기 위해서 일부러 말해놓은 그리고 현 시대적인 특성에 맞지 않는 구태의연한 이 선거 제한 규정들 전면적으로 손보는 그래서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임하는 문제 그리고 거기에 또 사무총장을 장관급으로 설치하는 문제 권력기관화 되어 있어요. 그리고 현 선거 이 풍토 환경에 맞지 않는 구태의연한 규제적 측면에서의 선거법 관계 규정들 이 세 가지 측면에서요 전반적인 대수술을 하라 이렇게 제가 요구를 합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현재 선대위 이재명 선대위의 총괄특보 단장을 하고 있는 안민석 이 사람도 문제가 많은 사람이죠. 자 이런 사람이 말이죠 이번에까지 당선돼서 아마 한 5선쯤 될 거예요. 이런 사람들 반드시 2년 후 선거할 때는 심판을 해야 돼요. 자 이번에는 뭐 때문에 문제되고 있느냐 느닷없이 말이죠. 이재명 후보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윤석열 후보가 총장 시절에 최순실 해외 은직 재산을 단 한 푼도 찾으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다. 왜 한 푼도 회수하지 않았는지 공개적으로 물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지금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 안민석 의원이 2018년도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이 해외 은닉 재산 환수를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는데 이것을 언급하면서 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은 안 했을까? 이게 미스터리다. 그래서 적폐청산의 핵심은 최순실 은닉 재산 환수로 국민들이 왜 그걸 안 했는지 윤 후보에게 공개적으로 물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이재명 후보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나와서 주장을 했어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요 즉각적으로 반박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이거는 명백한 허위사실이다. 형사 고발을 하겠다. 그래서요 이 윤석열 후보는 그야말로 검사 시절에 모든 업무 처리에 있어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치우침이 없이 최선을 다해왔고 안민석 의원의 아니면 말고식의 거짓 네거티브가 반복되고 있는데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 그리고 안민석 의원은 대국민 사기극인 윤주씨 거짓 의혹 제기에 앞장선 인물인데 네거티브를 하려고 해도 최소한의 사실관계는 부합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안민석이가 말이죠. 2019년도 3월 달에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를 자처했던 윤쇼를 지원하기 위해서 윤지와 함께하는 의원 모임을
의원 모임을 주도했어요. 그리고 윤주 씨가 거짓 증언했다라는 의혹이 기정사실화되니까 난처한 입장에 빠졌다. 그러면서 사과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국민의힘 선대본부에서는요, 이 안민석 의원은 최소원 씨의 은닉 재산을 부풀려서 허위로 의혹을 제기했다가 작년 9월 최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받았는데 국회의원으로서 아니면 말고식의 의혹을 제기하여 허위사실로 배상 책임이 인정됐는데 그 사실이 부끄럽지도 않냐, 이런 반박문을 내놨어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얘기하는 안민석 의원이 얘기하는 은닉재산 300조 원의 이 얘기의 근본은요, 박정희 전 대통령의 통치자금이 8조 9천억이었는데 이 돈을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300조가 넘는다는 거죠. 이 박정희 대통령의 통치자금이 바로 최순실 씨 재산의 시작점이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이 손해배상 소송을 당해가지고 1심 법원에서 작년에 1억 원을 갖다가 최순실 씨에게 지급하라, 이러는 판결을 받은 바 있는데 이걸 다시 꺼내 들은 겁니다. 반드시 그래서 우리 유권자 여러분들께서요, 이런 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재명이 되면 안 되겠다, 이런 결론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연예인들 그야말로 목숨 걸고 양 진영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밥줄이 끊겨도 이재명 지지하겠다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윤석열 후보를 적극 도와서 정권 교체를 해야 되겠다라는 또 이 가수 김흥국 씨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대 대선에서도 말이죠, 연예인들의 공개 지지 선언이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쪽에서는 지금 현재 한 1,100명 정도 명단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대표적인 연예인들을 보면 말이죠, 이 문화예술 체육계 유명인사들이 제법 많이 포진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말이죠, 이재명 대선 후보의 경우에는 작곡가 윤일상 씨, 가수 이은미 씨, 그 다음에 리아 씨, 이런 사람들이 합류해서 활동하고 있다. 그리고 윤일상 씨 같은 사람은요, 보고 싶다, 아모르 파티, 이런 걸로 유명한 작곡가인데 평소 이재명 후보와 친한 걸로 알려져 있고, 그리고 이은미 씨의 경우에는요, 최근에 이재명 후보가 노랫말을 만들었다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윤일상 씨가 작곡한 28, 이것을 신곡으로 공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리아 씨는 이번 선거에서 이재명 후보의 테마송 나를 후회 이재명, 이거를 불렀어요. 자, 그리고요, 신화의 기타리스트 신대철, 배우 김의성, 이원종, 이기영, 박혁권, 김규리, 개그맨 강선범, 가수 박혜경, 이런 사람들이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인시대의 구마적으로 유명한 이원종 씨도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요, 한 절반 정도에 상당하는 5,810명의 문화예술계 지지 인사 명단을 최근에 공개했는데요. 그 중에는 영화배우 덕구 형제, 가수 김은국, 그룹 코리아나, 개그맨 김종국, 이런 분들이 있고, 일부는요, 스타필드 유사들에 참여해서 전국 각지에서 지지 유세를 하고 있어요. 덕구 형제 씨는 과거 드라마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 역을 단골로 맡아난 유명 배우죠.
그리고 드라마 속 이미지 탓 때문에 정치권 입문 제의까지도 받은 적이 있는 유명 인사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MB 때도 MB 지지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유행어 들이대로 유명한 김홍국 씨는요, 2002년 16대 대선에서 대한축구협회장을 지냈던 국민통합 20일 정봉준 후보의 특별 보좌역으로 활동한 이력도 있고 이번에 윤 후보를 지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88 올림픽 주제가인 손에 손잡고 핸드앤 이 노래를 부른 락그룹 코리아 단장 이상규도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에 동참을 했고요. 손에 손잡고가 윤 후보 캠페인 속에 사용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그맨 김종국 씨도 이 각종 우리 국민의힘 당 행사에 단골로 사회를 맡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요, 이 블랙리스트와 같은 일로 인해서 트라우마들이 연예인들에게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윤석열 후보 그리고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에 지지 활동을 하고 있는 연예인들도 상당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상으로 이번 뉴스를 마치고요. 잠시 후에 심야방송 제2부를 전해드리고 잠을 자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제 심야방송 많이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